오늘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젯밤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싹 다 정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그 대상엔 이재명, 한동훈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폭로했습니다. 계엄군에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거나 전기를 끊으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강행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물결이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 명이 촛불 집회에 나설 전망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69%의 열차 운행률을 보인 가운데 파업 이후 첫 주말인 오늘 KTX 등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놓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이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지금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토요일 새벽 시간대임에도 국회 입구에는 탄핵 찬반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출입에서도 신분 확인을 엄격히 했습니다. 국회 내에는 오늘 상황을 대비하는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 취재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범야권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제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 처리됩니다. 현재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 소추안은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마라톤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오전 9시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 표결에 대한 당론 변화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나서면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는 역대 세 번째로 국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2016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시간 뒤인 오전 7시부터 의원총회를 재개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히 어제 하루 전국이 시시각각 요동쳤던 건 계엄 선포 전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과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KBS 취재 결과 계엄군에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지휘한 제1공수여단장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부대원들에게 물러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후윤 기자입니다.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특수전 사령관의 국회 진입 지시가 하달됐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보좌관들과 대치하게 됐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특전사령관이 보안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을 부수고 전기를 끊어서라도 표결을 막으라는 전달 사항이었습니다.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상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좀 이렇게 흐리셨고 깜짝 놀라 주위 차량에 함께 있던 부하들이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되물었지만 그래라는 답 이후 보안폰이 작동을 멈추며 통화는 끊겼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특전사령관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데 전기 차단 같은 구체적인 전달 사항이 더 상부로부터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부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갖고 있어 전기를 끊어도 작전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이 여단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총도 돌려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접촉하고 있는 대대장한테 일단 뒤로 물러라. 최정예 부대로 위험한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부하들이 정치 도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는 이 여단장은 모든 책임은 본인을 포함한 지휘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 군은 사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군이 박수받을 임무를 주고 군복에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그 밤과 새벽 작전을 수행했던 핵심 지휘관인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언도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계엄 작전 수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건데 이 내용은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특전사 부대를 지휘하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첫 계엄 작전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회 시설 확보와 인원 통제, 그리고 선관위와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꽃 시설 확보와 경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작전 수행 도중 특수전사령관은 상황을 점검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지시를 내린 장관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건 전화였다고 증언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점은 경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직전 윤 대통령이 당시 급박하게 진행됐던 계엄 작전 상황을 직접 챙긴 겁니다. 국회 외곽에서 경계 업무를 맡았던 수도방위사령부,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역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 작전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향후 탄핵 정국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일부 엇갈리는 내용도 있지만 계엄 당시 일선 사령관들의 증언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이른바 충암파가 핵심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른바 충암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을 비롯한 서울 충암고 출신 인사들을 일컫습니다. 이 중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의 국회 출동을 직접 지시한 인물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수방사령관은 먼저 자리를 떠서 출동을 해라 하셔서 제가 나오는데 다시 폰으로 연락이 오셔서 국회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후 수도방위 사령관은 계엄 도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윤 대통령으로부터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 내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는 사람도 홍 차장의 육사 후배이자 충암파인 여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충암파가 계엄 사태의 책임자라고 지목했습니다. 면담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충암파 3인, 즉 윤석열 씨,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3명 다 충암고 출신입니다. 충암파의 핵심 3명에 의해서 내란이 획책되었다. 결국 대통령의 학연이 계엄 작전에 고리가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 사령관이 대통령실이 위치한 국방부로 대기 조치된 점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국회를 찾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다 정리하라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직속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발표 직후인 10시 53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개입 논란으로 올 초 폐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해 줄 테니 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전화로 홍 차장에게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며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대표, 민주당 등 야권 국회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었습니다. 1차, 2차 검거를 축차적으로 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 시설에 구금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홍 차장은 미쳤다고 생각해 더 메모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여겼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5일 오후 즉각 경질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왔다며 사직서를 받아갔다가 하루 만에 반려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국회에 출석한 조태용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며 홍 차장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의 내용의 어떤 지시를 제가 대통령으로 받은 바가 없고 오늘 오전에 확인했을 때 1차장도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또한 홍 차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로 원장인 자신이 교체를 건의한 것이지 경질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수뇌부가 국회를 찾아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동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2분 만에 철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계엄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차 계엄은 절대 없다면서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육군부대에서는 지휘관들의 휴가가 통제되는 등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6시간 만에 해제된 초유의 계엄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군은 2차 계엄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군은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의 승인을 국방부 직속부대의 경우 장관 직무대행인 차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병력 이동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육군 부대들이 일정 기간 휴가를 통제해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비상 소집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소집된 당일날 받았던 사항이고 현재까지 지속되다가 오늘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군병원 진료 같은 것도 조금 제한됐었고 허가받지 않은 군용 차량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이 신생을 하지 않던 게 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계엄 이후 달라진 조치라는 주장인데 육군은 외출이나 휴가 등을 통제하란 본부 차원의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상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각급 부대 차원의 조치였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수방, 특전, 또 방첩 사령관들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검찰은 직무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을 포함해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국회와 선관위로 투입됐던 계엄군. 이 계엄군을 지휘한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방첩 사령관 등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하겠다던 국방부는 보직해임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모두 직무 배제한 겁니다. 지금도 판단한다고 말이 됩니까? 지시를 해서 지금 직무 배제를 시켰습니다. 명령을 내렸고요.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계엄사를 총괄했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빠진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고 병력을 움직일 수도 움직인 것도 없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총장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병력 이동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군에게는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계엄군의 명령을 내릴 수준으로 조직이 없어가지고 그건 미처 하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박안수 총장을 비롯해 수방, 특전, 방첩사령관과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공수여 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에 대한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2인자가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했다며 공개 질책했고 국방장관 방한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대미 외교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방문 때 한국과 일본을 함께 찾았던 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엔 한국은 빼고 일본만 방문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와 첫 도상 연습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공조를 진행하기에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don't have any updates to provide in terms of rescheduling. Again, just given the events in ROK, it was deemed a prudent measure. 이에 대해 동맹국 정상을 향한 수위 높은 공개 비판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There are many questions that need to be answered regarding the decisions surrounding those developments. 다만 미국 정부는 정권을 초월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당혹감과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불쾌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점차 유입되면서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에는 10cm 이상, 전북 지역에도 최대 7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도, 철원 영하 8.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3도, 대구 8도, 전주 6도에 머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가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만남에선 입장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약 4시간 뒤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40분가량 진행된 대화의 핵심 의제는 정치인 체포 지시의 진위와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요구는 물론 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직접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아직 때가 아니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동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지금 가장 긴장감이 팽팽한 곳 국회일 겁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소동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호를 가득 메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국회 출입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이 국회로 온다고 합니다. 용인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해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안을 제안할 거란 얘기가 SNS 메신저를 중심으로 퍼진 건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곧이어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고 오후 2시 50분쯤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있다는 속보까지 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실은 오후 3시 20분으로 예고했던 긴급 담화 발표를 취소했는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긴급 담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우 국회의장은 담화 발표 전 윤 대통령 측에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소동 중에 대통령이 헬기로 기습 방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국회의장실은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과 잔디광장에 대형 버스를 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촛불에 든 시민들은 어제 국회 앞으로 모여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이곳 여의도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광봉의 물결로 가득 찬 국회 앞. 참가자들은 축제를 즐기듯 야광봉을 흔들고 또 다른 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평화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빨리 탄핵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9시 무렵 시작된 문화제는 추운 날씨 속에도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계엄을 한다 하길래 내가 잘못 듣나 그랬어요. 탄핵 끝날 때까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문화제에 앞서 진행된 촛불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던데 이런 일어나는 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거는 국회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오고 국민들한테 총을 겨눴다는 게 너무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예정된 오늘은 촛불 집회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곳곳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에 주최 측은 20만 명의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우리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한 건 헌정사상 3번째입니다. 과거의 탄핵안 처리 과정과 처리 이후의 전국은 어땠는지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탄핵안 발의는 각각 2004년, 2016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국정농단 등으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입니다. 두 차례 모두 여소야대, 여당이 각각 47석, 128석이었습니다. 2004년엔 거친 몸싸움 끝에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반대 여론이 높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며 이어진 총선에서 여당 과반 승리라는 역풍이 불었습니다. 2016년 탄핵 표결에선 야당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친박계를 향한 민주당과 비박계의 설득 작업,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 따른 여론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회는 야당 192석, 앞선 두 번보다 야당 의석수는 더 많지만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못 박은 만큼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에 따른 친한계 움직임과 소장파 의원들의 찬성 움직임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심리를 마쳐야 하지만 지난 두 번의 탄핵된 63일, 91일 만에 마쳤습니다. 이번 탄핵도 꼭 8년 만에 반복된 만큼 지난번과 비슷하다면 내년 봄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과 헌재 선고 사이엔 국정농단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일제히 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그 사이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면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거듭 탄핵안을 발의해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권리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지난달 10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안 표결이라는 막다른 고비에 놓였는데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현재 최대 위기에 처하기까지 주요 장면들을 정재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이른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걸고 창당한 조국혁신당. 남은 임기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3년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간 탄핵보다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2조 심판론과 종북 때리기 등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의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 다시 극명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 극한 대치는 이어졌고 지난 5주간 토요일마다 열린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의 정부규탄 목소리는 높아져 갔습니다.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내년에는 나라를 바꿉시다! 그러다 지난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등 위헌, 불법적인 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야권 분노가 들끓었고 여당 안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탄핵을 암시하면서도 두 글자를 차마 말하지 못한다던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체포, 구금해야 한다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의 첫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강렬했던 첫눈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추운 날씨에 나들이보다는 집에서 휴식을 택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 때문에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줄겠는데요. 양일 모두 지난주와 비교해 50만 대 가까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위로 정체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이죠. 서천 일대에서는 눈발이 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상 정보는 틈틈이 확인해 주셔야겠는데 오늘은 기온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도로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다리 위나 그늘진 곳, 또 터널 입출구에서는 더욱 속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권 곳곳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차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핸들 두 손으로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은 충청과 남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거나 앞서 보신 것처럼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전북 지역에도 2에서 최대 7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 경북 북부에는 오늘 구름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8.3도, 대구 1.9도, 세종이 영하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철원 2도에 머물겠고요. 대구가 8도, 대전 5도 등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최고 3m 안팎으로 거세게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대체로 구름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젯밤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싹 다 정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그 대상엔 이재명, 한동훈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폭로했습니다. 계엄군에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거나 전기를 끊으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강행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물결이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 명이 촛불 집회에 나설 전망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69%의 열차 운행률을 보인 가운데 파업 이후 첫 주말인 오늘 KTX 등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소추안 표결, 오늘 오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 직무정지를 전격 촉구하고 나서면서 여권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막겠다고 한 당초 입장을 철회한 건데 여당은 어제 자정 직전에 끝난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유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긴급 소집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를 언급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비판한다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당론과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고 정보기관 동원 사실과 체포 후 수방사 수감 계획까지 확인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의 발언은 곧바로 탄핵 찬성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모두의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한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이르다며 만류하는 의원들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달리 지금은 불법 계엄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직접 탄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탄핵 외에도 대통령 자진 사퇴나 임기 단축 개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이렇게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자진 사퇴, 임기 단축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면서 단일 대우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진선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의원 이탈표는 8표.
친한계로 분류되는 육선 조경태 의원과 비윤계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경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섣불리 탄핵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주장한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대로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에 앞장서는 건 보수 괴멸을 앞당기는 행위라고 했고 권영세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들을 근거로 탄핵에 찬성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비상거국 내각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탄핵 반대 당론 변경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오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 사태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 구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선포가 윤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위한 반란, 내란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자를 위협한 윤 대통령에게 잠시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빨리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입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범죄 동조 정당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거듭 탄핵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명에 걸맞게 국민만, 헌법만, 정의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기억하고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2차 계엄의 가능성도 경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더 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잠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모든 의원과 당직자 등에게 국회 본청을 떠나지 말라는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려야 한다. 또 정당 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 즉 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안 표결을 앞당기자고 했습니다. 탄핵안이 무산되면 몇 번이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바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씨가 자진해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진보당 역시 즉시 탄핵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명백한 국가 폭력에 대하여 국회는 지금 즉시 지체 없는 탄핵으로 응답하고 위로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동조한다면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정당 해산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고 한다면은 개혁신당부터 먼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걸겠습니다. 역대 국민의힘 대표와 원내대표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며 탄핵의 짐은 무겁지만 나눠들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도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탄핵안 가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계엄 발표가 끝나자마자 계엄군이 진입한 곳,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국회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은 규모가 투입됐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고 계엄군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총을 찬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전산실에 진입한 건 계엄 발표 종료 2분 만인 지난 3일 밤 10시 31분.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소속과 목적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산실 진입 12분 만인 10시 43분,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 명부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등 전산실에 30여 분 머물렀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나 인사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지목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KBS와의 문자 대화에서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와 관련해 지난 4월 총선 관련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종결 처리됐습니다.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입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내부 자료 반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에 비슷한 규모로 꾸려진 건데요. 군 검찰로부터 군 검사 등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에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특별수사팀도 꾸리실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이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는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됐고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 등이 투입됩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구성된 특수본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차장엔 김종호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최순호 형사 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 등 부장검사 3명이 혐의에 따라 수사를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에 현직 군인이 대거 연루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군 검찰로부터 군검사 등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지체 없이 알렸는지, 계엄군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구금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수부는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경찰도 1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합니다.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급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령으로 국회가 전면 통제되기 직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어제는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모견택 국회 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고 김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의 휴대전화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모두 120여 명 규모로 대부분 인력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와 군 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청장의 통화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계엄 선포 1시간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37분 국회가 전면 출입 통제됐는데 3분 전에 조 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제가 그때 다른 지시 때문에 바빠서 통화를 거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국회 통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경찰청은 이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했지만 조 청장과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탄핵안을 발의했고 목요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탄핵 정국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호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핵심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겁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전혀 없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시간 만에 포고령까지 발동한 건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며 헌법상 공무원,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법 위반은 더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없어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원 계엄 해제 요구도 4시간 넘게 응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만에 발령한 포고령도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정당 정치활동 금지, 의료인 강제복귀 등은 각각 정당 활동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이렇게 윤 대통령이 헌법 16개 조항과 법률 6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내용과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국회를 마비시켜 헌정 질서를 중단하려 했기에 대통령 파면이 시대적 사명이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탄핵 추진과 함께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 또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오는 10일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관련 수사가 3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더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로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공수처도 관련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내란 행위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 그리고 군내 주요 지휘관들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고 국민들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야당이 추천위원회 구성권을 갖고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설 특검이 출범하면 그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넘겨받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란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다중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어 출범이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신현욱 기자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연일 시국선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7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습니다.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동시에 국민 알 권리가 사라진다면 대학생은 대체 어느 창고로부터 어떻게 진실의 정보를 추구하고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지.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에서 진리와 자유의 학문을 탐구하는 미래 세대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화여대 시국선언문에는 재학생 1,80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거 역사의 연장에서 선배들이 그랬듯 부정과 불의를 바꿔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에게 이 역사를 부끄럽지 않게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모든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계엄이 위헌적이며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20여 개 대학 학생들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오늘 여의도에 모여 시국선언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전국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파업 이후 첫 주말이기도 한데요. KTX나 여객열차를 타고 이동이 많을 때지만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약 69%로 특히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여객열차의 운행 차질이 큽니다. 매표소에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예매를 했는 편인데 원래는 열차가 오류되는 바람에 이용을 안 돼요. 아니 예매된 표가 그래 안 되면 그것을 손해배상 내도 해야지. 너무 늦는 차를 대구 가려고 그러는데 예매를 했는데요. 2시 차를 갔다가 저녁 다시 10시 일하려 했더니 그 대구 도착하면 시간이 늦잖아요. 예약한 열차가 취소돼 대체편을 구하려 해도 이미 대부분 매진이라 쉽지 않습니다. 다 매진이니까는 거기 가서 또 일정이 있는데 못 가고 계속 새로 고침해야 되고. 승객들은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파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협조가 잘 돼서 빨리 끝나는 게. 하지만 파업 이후 코레일 노사 간 공식 대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노조의 인력 충원 요구와 성과급 지급률 개선 등 핵심 요구 사항은 정부의 권한이 있는데 내각 총사퇴 의사 등과 맞물려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승객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철도 노조엔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이동 시 정상 운행 중인 수서 고속철도 SRT나 좌석을 늘린 고속 및 시외버스, 항공편 등 대체교통편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한강 작가가 스웨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에 계엄 상황이 일어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입을 막는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도 전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노벨상 시상식에 앞서 열리는 수상자 간담회. 올해 첫 주자는 문학상을 받는 한강 작가였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자리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일어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앞에서 맨손으로 군인들을 막아선 시민들에게 진심과 용기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았고,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강 작가는 한국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무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자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노벨 박물관에 작품을 쓸 때 사용하는 찻잔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한국 시각으로 오는 10일 자정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충남 서해안 지역과 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에는 10cm 이상, 전북에도 7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눈의 양이 적더라도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때문에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철원이 영하 8.3도, 서울은 영하 2도까지 기온이 내려갔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3도에 머물겠고 대전 5도, 광주와 대구는 8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3m 안팎으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젯밤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싹 다 정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그 대상엔 이재명, 한동훈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폭로했습니다. 계엄군에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거나 전기를 끊으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강행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물결이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 명이 촛불 집회에 나설 전망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69%의 열차 운행률을 보인 가운데 파업 이후 첫 주말인 오늘 KTX 등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집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놓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여야 모두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연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간대임에도 탄핵 찬반을 외치는 시민들이 국회 입구로 점점 모이고 있고요. 국회 출입에서도 신분 확인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는 오늘 상황을 대비하는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 취재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범야권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제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 처리됩니다. 현재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소추안은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마라톤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오전 9시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표결에 대한 당론 변화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나서면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수치는 역대 3번째로
국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016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오전 7시부터 의원총회를 재개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 오늘로 나흘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결 전에 입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소식 있습니까? 네, 어제 밤늦게까지 박정화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여당 지도부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을 했습니다. 당내 의견을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담화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표결 직전까지도 이러한 만남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대통령실에선 이렇다 할 입장은 없지만 여전히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대통령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담화 여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래도 탄핵안 표결 하루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지금까지는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하루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국이 시시각각 요동쳤던 건 계엄 전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과 폭로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KBS 취재 결과 계엄군에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을 지휘한 제1공수여단장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춰 특수전 사령관의 국회 진입 지시가 하달됐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보좌관들과 대치하게 됐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특전사령관이 보안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을 부수고 전기를 끊어서라도 표결을 막으라는 전달 사항이었습니다.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상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좀 이렇게 흐리셨고 깜짝 놀라 주위 차량에 함께 있던 부하들이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되물었지만 그래라는 답 이후 보안폰이 작동을 멈추며 통화는 끊겼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특전사령관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데 전기 차단 같은 구체적인 전달 사항이 더 상부로부터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부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갖고 있어 전기를 끊어도 작전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이 여단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총도 돌려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접촉하고 있는 대대장한테 일단 뒤로 물러라. 최정예 부대로 위험한 특수임무를 맡고 있는 부하들이 정치 도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는 이 여단장은 모든 책임은 본인을 포함한 지휘관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 군은 사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군이 박수받을 임무를 주고 군복에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작전을 수행했던 핵심 지휘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의 증언도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계엄 작전 수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저는 계엄령 선포 이후 특전사 부대를 지휘하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첫 계엄 작전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회 시설 확보와 인원 통제, 그리고 선관위와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꽃 시설 확보와 경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작전 수행 도중 특수전 사령관은 상황을 점검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지시를 내린 장관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건 전화였다고 증언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받았는데 대통령 목소리였습니까? 예.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셨고요? 예, 뭐 이동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점은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직전. 윤 대통령이 당시 급박하게 진행됐던 계엄 작전 상황을 직접 챙긴 겁니다. 국회 외곽에서 경계 업무를 맡았던 수도방위사령부,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역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 작전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향후 탄핵 정국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라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해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발표 직후인 10시 53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개입 논란으로 올 초 폐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해 줄 테니 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전화로 홍 차장에게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며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대표, 민주당 등 야권 국회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었습니다. 1차, 2차 검거를 축차적으로 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 시설에 구금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홍 차장은 미쳤다고 생각해 더 메모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여겼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5일 오후 즉각 경질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왔다며 사직서를 받아갔다가 하루 만에 반려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국회에 출석한 조태용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며 홍 차장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의 내용의 어떤 지시를 제가 대통령으로 받은 바가 없고 오늘 오전에 확인했을 때 1차장도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또한 홍 차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로 원장인 자신이 교체를 건의한 것이지 경질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수뇌부가 국회를 찾아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동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가 2분 만에 철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수방, 특전, 또 방첩 사령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검찰은 직무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을 포함해 사건 관련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국회와 선관위로 투입됐던 계엄군. 이 계엄군을 지휘한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방첩 사령관 등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하겠다던 국방부는 보직 해임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모두 직무 배제한 겁니다. 지금도 판단한다니 말이 됩니까? 지시를 해서 지금 직무 배제를 시켰습니다. 명령을 내렸고요.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계엄사를 총괄했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빠진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고 병력을 움직일 수도 움직인 것도 없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총장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병력 이동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군에게는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계엄군의 명령을 내릴 수준으로 조직이 없어가지고 그건 미처 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박안수 총장을 비롯해 수방, 특전, 방첩사령관과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공수여 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에 대한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어제 국회 앞에선 촛불을 든 시민들이 자정 무렵까지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규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야광봉의 물결로 가득 찬 국회 앞. 참가자들은 축제를 즐기듯 야광봉을 흔들고 또 다른 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평화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빨리 탄핵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9시 무렵 시작된 문화제는 추운 날씨 속에도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계엄을 한다 하길래 내가 잘못 듣나 그랬어요. 탄핵 끝날 때까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문화제에 앞서 진행된 촛불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던데 이런 일어나는 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가 이거는 국회에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오고 국민들한테 총을 겨눴다는 게 너무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예정된 오늘은 촛불 집회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곳곳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에 주최 측은 20만 명의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미국 국무부 위인자가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했다며 공개 질책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은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국방장관 방한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대미 외교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방문 때 한국과 일본을 함께 찾았던 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엔 한국은 빼고 일본만 방문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와 첫 도상 연습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의 해구산 제공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공조를 진행하기에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don't have any updates to provide in terms of rescheduling. Again, just given the events in ROK, it was deemed a prudent measure. 이에 더해 동맹국 정상을 향한 수위 높은 공개 비판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There are many questions that need to be answered regarding the decisions surrounding those developments. 다만 미국 정부는 정권을 초월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당혹감과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불쾌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판단에 뒤집을 만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약 4시간 뒤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40분가량 진행된 대화의 핵심 의제는 정치인 체포 지시의 진위와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본인이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요구는 물론 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직접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아직 때가 아니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동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네, 지금 가장 긴장감이 팽팽한 곳 국회일 겁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호를 가득 메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국회 출입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이 국회로 온다고 합니다. 용인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해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안을 제안할 거란 얘기가 SNS 메신저를 중심으로 퍼진 건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곧이어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고 오후 2시 50분쯤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오고 있다는 속보까지 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실은 오후 3시 20분으로 예고했던 긴급 담화 발표를 취소했는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긴급 담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우 국회의장은 담화 발표 전 윤 대통령 측에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소동 중에 대통령이 헬기로 기습 방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국회의장실은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과 잔디광장에 대형 버스를 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우리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3번째입니다. 과거의 탄핵안 처리 과정과 처리 이후의 전국이 어땠는지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선 2번의 탄핵안 발의는 각각 2004년, 2016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국정농단 등으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입니다. 두 차례 모두 여소야대, 여당이 각각 47석, 128석이었습니다. 2004년엔 거친 몸싸움 끝에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반대 여론이 높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며 이어진 총선에서 여당 과반 승리라는 역풍이 불었습니다. 2016년 탄핵 표결에선 야당 예상을 뛰어넘는 찬성표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친박계를 향한 민주당과 비박계의 설득 작업,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 따른 여론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회는 야당 192석, 앞선 2번보다 야당 의석수는 더 많지만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못 박은 만큼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에 따른 친한계 움직임과 소장파 의원들의 찬성 움직임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심리를 마쳐야 하지만 지난 2번의 탄핵 땐 63일, 91일 만에 마쳤습니다. 이번 탄핵도 꼭 8년 만에 반복된 만큼 지난번과 비슷하다면 내년 봄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과 헌재 선고 사이엔 국정농단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일제히 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그 사이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면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거듭 탄핵안을 발의해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권리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안 표결이라는 기로에 섰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해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현재 최대 위기에 처하기까지의 과정을 정재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이른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걸고 창당한 조국혁신당. 남은 임기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3년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간 탄핵보다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2조 심판론과 종북 때리기 등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의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 다시 극명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 극한 대치는 이어졌고 지난 5주간 토요일마다 열린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의 정부 규탄 목소리는 높아져 갔습니다.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내년에는 나라를 바꿉시다. 그러다 지난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등 위헌, 불법적인 계엄 선포,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야권 분노가 들끓었고 여당 안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탄핵을 암시하면서도 두 글자를 차마 말하지 못한다던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체포, 구금해야 한다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 충청과 남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지금 충청 지역과 전북 서해안 지역에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에는 10cm 이상, 전북 지역에도 최대 7cm 정도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부 지역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철원이 영하 8.7도, 춘천 영하 8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서 다소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3도에 머물겠고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8도,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오늘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소추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네, 이 시각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날이 밝으면서 국회의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새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요일 아침 시간대임에도 탄핵 찬반을 외치는 시민들이 국회 입구로 점점 모이고 있고요. 국회 출입에서도 신분 확인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는 오늘 상황을 대비하는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 취재진들의 긴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범야권 의원 191명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제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 처리됩니다. 현재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다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소추안은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마라톤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오전 9시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표결에 대한 당론 변화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나서면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는 역대 세 번째로 국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016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오전 7시부터 의원총회를 재개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를 전격 촉구하고 나서면서 어제 하루 종일 술렁였죠. 직무정지가 탄핵 찬성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유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긴급 소집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를 언급했습니다. 계엄 사태를 비판한다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당론과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체포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고 정보기관 동원 사실과 체포 후 수방사 수감 계획까지 확인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의 발언은 곧바로 탄핵 찬성으로 해석되면서 여야 모두의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한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이르다며 만류하는 의원들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달리 지금은 불법 계엄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직접 탄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탄핵 외에도 대통령 자진 사퇴나 임기 단축 개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12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단일 대우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에 이어질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의원 이탈표는 8표. 친한계로 분류되는 육선 조경태 의원과 비윤계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신이 되길 원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섣불리 탄핵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주장한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대로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에 앞장서는 건 보수 괴멸을 앞당기는 행위라고 했고 권영세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들을 근거로 탄핵에 찬성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비상거국 내각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선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탄핵 반대 당론 변경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 사태라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 구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선포가 윤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위한 반란, 내란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자를 위협한 윤 대통령에게 잠시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빨리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입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범죄 동조 정당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거듭 탄핵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명에 걸맞게 국민만, 헌법만, 정의만 생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기억하고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2차 계엄의 가능성도 경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더 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또 한 번 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잠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모든 의원과 당직자 등에게 국회 본청을 떠나지 말라는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계엄 발표가 끝나자마자 계엄군은 국회보다도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습니다.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고 통합선거 임명부 서버를 촬영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권총을 찬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전산실에 진입한 건 계엄 발표 종료 2분 만인 지난 3일 밤 10시 31분.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소속과 목적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산실 진입 12분 만인 10시 43분,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 명부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등 전산실에 30여 분 머물렀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나 인사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지목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KBS와의 문자 대화에서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와 관련해 지난 4월 총선 관련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종결 처리됐습니다.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입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내부 자료 반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현직 군인이 관련돼 있는 만큼 군 검찰로부터 군 검사 등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에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입니다. 특별수사팀도 꾸리실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이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는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됐고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 등이 투입됩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구성된 특수본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차장엔 김종호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최순호 형사 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 등 부장검사 3명이 혐의에 따라 수사를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에 현직 군인이 대거 연루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군 검찰로부터 군검사 등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지체 없이 알렸는지, 계엄군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구금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수부는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탄핵 추진과 함께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대략 3중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다음 주 10일 상설 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더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로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공수처도 관련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 그리고 군내 주요 지휘관들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고 국민들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야당이 추천위원회 구성권을 갖고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그동안 진행된 수사 내용을 넘겨봤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란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다중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특검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어 출범이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 오늘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시국선언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연일 시국선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7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습니다.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동시에 국민 알 권리가 사라진다면 대학생은 대체 어느 창고로부터 어떻게 진실의 정보를 추구하고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지.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에서 진리와 자유의 학문을 탐구하는 미래 세대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과 처벌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화여대 시국선언문에는 재학생 1,80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거 역사의 연장에서 선배들이 그랬듯 부정과 불의를 바꿔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에게 이 역사를 부끄럽지 않게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 우리는 모든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계엄이 위헌적이며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20여 개 대학 학생들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오늘 여의도에 모여 시국선언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그제 시작한 전국 철도노조 총파업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업 이후 첫 주말이기도 한데요. KTX나 여객열차 이동이 많을 때지만 열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약 69%로 특히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여객열차의 운행 차질이 큽니다. 매표소에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예비를 했는 편인데 원래는 열차가 오늘되는 바람에 이용을 안 돼요. 아니 예매된 표가 그래 안 되면 그러면 그것을 손해배상 내도 해야지. 무슨 너무 늦는 차를 대구 가려고 그러는데 예매를 했는데요. 2시 차를 갔다가 저녁 다시 10시 일하려 했더니 그 대구 도착하면 시간이 늦잖아요. 예약한 열차가 취소돼 대체편을 구하려 해도 이미 대부분 매진이라 쉽지 않습니다. 다 매진이니까는 거기 가서 또 일정이 있는데 못 가고 계속 새로 고침해야 되고. 승객들은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파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협조가 잘 돼서 빨리 끝나는 게. 하지만 파업 이후 코레일 노사 간 공식 대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노조의 인력 충원 요구와 성과급 지급률 개선 등 핵심 요구 사항은 정부의 권한이 있는데 내각 총사퇴 의사 등과 맞물려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승객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철도 노조엔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이동 시 정상 운행 중인 수서 고속철도 SRT나 좌석을 늘린 고속 및 시외버스,
항공편 등 대체교통편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2024년에 계엄 상황이 일어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입을 막는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노벨상 시상식에 앞서 열리는 수상자 간담회. 올해 첫 주자는 문학상을 받는 한강 작가였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자리에서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일어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앞에서 맨손으로 군인들을 막아선 시민들에게 진심과 용기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껴안으면서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았고,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강 작가는 한국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무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자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노벨 박물관에 작품을 쓸 때 사용하는 찻잔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한국 시각으로 오는 10일 자정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요란했던 첫눈이 지나가고 이번 주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외출하기가 겁나는 날씨죠.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 뚜렷한 정체는 없는데요. 고속도로 위로도 이렇게 초록색 원활 구간들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다만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원주 부근에서는 2차로와 갓길을 막고서 화물차 고장 처리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권 곳곳으로는 강풍 구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핸들 꽉 잡고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들이 정체가 생겨난 곳 52번 광주 원주선입니다. 원주 쪽으로 초월 부근 짧게 밀리고요. 한편 오늘 호남권에서는 이른 새벽 눈발이 내렸다 보니 지금은 눈이 그쳤더라도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충청권 안쪽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 차량 터널 앞두고 6km 구간 밀립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날이 더 춥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에는 10cm 이상, 전북 지역에도 최대 7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낮습니다. 춘천이 영하 8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대전 5도, 대구는 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탄핵안 표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하루입니다. 이후 뉴스 특보에서 전국 상황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집 뉴스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